대한민국 4대 대형 기획사, 최고의 보이그룹 BTS를 탄생시킨 회사, 미국 대형 레이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한국을 넘어 전세계 무대로 규모를 확장해가는 글로벌 기업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작곡가 방시혁 대표가 JYP에서 독립한 후 2005년에 세운 회사로, 원래 회사명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으나 얼마 전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16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방시혁은 저희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사명을 바꾸었다고 밝혔는데요. JYP의 수장 박진영에게 프로듀싱의 많은 것을 배운 방시혁은 2007년 첫 아티스트인 혼성그룹 에이트를 선보였습니다. 심장이 없어, 잘가요 내 사랑 등 다수의 히트곡을 쏟아내며 혼성그룹으로는 드물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작곡가로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그지만 아티스트를 키우는 기획자로서는 아직 초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BTS를 처음 데뷔시켰을 때만 해도 중소기획사 대표로서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보이그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가 추구한 컨셉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영웅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 말의 의미는 교조적으로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을 안 해도 어깨를 기댈 수 있을 만큼 친근한 아티스트를 말하는데, BTS를 결성할 때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고 멤버들과 함께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뷔 초 생각보다 반응은 좋지 않았고, 한때 방시혁 대표는 그룹 해체까지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를 시작으로 점차 유명세를 얻게 된 BTS는 인기를 쌓아가다 2016년 발표한 윙즈 앨범과 2017년 2월 발표한 You Never Walk Alone이 소위 대박을 터뜨리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의 홍수 속에서 BTS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상장도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획사였음에도 BTS의 자체 버라이어티 예능이라고 할 수 있는 달려라 방탄을 제작하고 팬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례로 갓 데뷔한 아이돌들이 소속사의 통제하에 SNS를 하지 않는 것과 달리 BTS 멤버들은 연습생 시절부터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친목을 쌓았고, 일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각자가 기획 및 제작한 콘텐츠를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공개한 덕분에 한국 팬들은 물론 더 많은 해외 팬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BTS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중소기획사로 시작한 하이브 역시 대형 기획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이브의 총 매출액은 무려 7,963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30%가 넘는 매출 신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과거에는 국내 대표 엔터 기획사를 떠올릴 땐 SM, JYP, YG만 언급되는 게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하이브 역시 국내 4대 기획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대형 레이블 이타카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세계 1위 엔터 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엔 현재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데미 로바토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사실 하이브는 그동안 BTS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게 사실이에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현등과 같은 소속사 아티스트가 있기는 하나 BTS만큼 큰 인기를 끌진 못해 일각에서는 BTS가 군대라도 가면 그때는 어떻게 버틸 것이냐 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 하이브는 외형을 키우는 동시에 BTS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97%에 달했던 BTS 매출 비중은 2020년 플레이디스 인수로 85%로 낮아졌고, 이타카 홀딩스 인수를 통해 글로벌 팝 가수들의 매출이 더해지면서 BTS 의존도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BTS를 잇는 대형 가수를 키워내기 위해 하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바로 걸그룹 양성입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한국, 일본, 대만에서 오디션을 개최, 연습생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점은 오디션을 치르는 나라에 거대 음악 시장인 중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다른 기획사의 경우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인 만큼 중국인 멤버를 일부러 넣기도 하는데요. 유독 중국에서만 오디션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 중국 국적 아이돌 멤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알다시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한국에서 띄워줬더니 중국으로 돌아간 아이돌들이 많았잖아요. 하이브 역시 이런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따르는 중국 멤버 영입을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브는 아티스트를 키우는 것 외에도 플랫폼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버스인데요. 위버스는 하이브가 2019년 런칭한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 가수와 팬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이자 멤버십, 음반, 굿즈, 컨텐츠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SNS 활동을 하지 않는 BTS 멤버들이 셀카를 올리는 플랫폼도, 온라인 유료 콘서트가 송출되는 플랫폼도 모두 위버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팬이 올린 글에 가수가 직접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어 2019년 6월 첫 출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BTS 포함 선미, 헨리, 드림캐쳐, 체리블렛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글로벌 넘버원 팬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엔 떠오른 신예 팝스타인 제레미 주커가 해외 레이블 아티스트로는 네 번째로 위버스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획사를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하이브,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더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브 화이팅! BTS 화이팅! 작은 중소기획사로 시작해 글로벌 엔터 기업으로 성장한 하이브. 지금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티스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이브의 수장 방시혁 대표는 자사의 아티스트가 팬들에게 항상 좋은 영향력을 주었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들 때도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내용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하이브가 성장해온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니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땐 작고 보잘것 없어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가다 보면 커다란 결과가 올 거라는 희망찬 말인데요. 앞으로도 하이브가 세계적인 글로벌 기획사로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셀럽 이야기는 여기까지. BTS를 키워내고 지금의 하이브를 만든 능력자이자 최고의 프로듀서 방시혁 대표의 어록을 감상하시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